금년 상반기 좀 더 길게 보면 우리 8월 달까지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게 미국 시장 전체보다는 7개 기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 엔비디아가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좋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 7개 회사가 결국 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거고, 남은 뭐 4달은 모르겠지만 한 2, 3년을 놓고 보면 톱7 종목이 당분간 계속 질주를 하지 않을 것인가. 왜 그런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크게 한 5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7개 기업이 가장 좋은 인력,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IT 인력,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즘 같은 AI 전문가, 그다음에 디자이너를 이미 갖고 있고 더 많이 뽑아요. 그 다음에 적게는 한 20조 원, 많게는 4, 50조 원을 각각 회사들이 R&D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더 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넘보지 못하고 가령 어떠한 회사가 좀 잘 되면 그 회사를 또 인수해버리고, 이 회사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브랜드 파워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보면 전 세계 톱5에 거의 이 종목이 항상 들어가요. 네 번째는 자금력. 다 모든 기업들이 현금이 많고 현금 창출이 많아서 미래에 대한 투자, 설비 투자건 R&D건 M&A를 적게는 3, 40조 원, 50조, 70억째 해서 완전히 진입장벽을 쌓아서 다른 기업들이 감히 넘보기가 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조금 이 창업자들이 경험이 좀 짧은데 실수를 하지 않나.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메타 같은 데가 실수를 했죠. 너무 많이 뽑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을 이번에 메타를 중심으로 아마존, 알파벳 구조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경영진도 성숙해지고 경영의 노하우가 쌓여서 약간 이제 그런 우려감도 좀 불식이 돼서 그래서 약간 이런 5가지 요인을 보면 당분간 고속성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어렵게도 들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큼 돈 벌 것을 예측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냐 뭐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7천만 원인데 이게 적정한가, 내가 싸게 사는가, 이제 그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이익에 대해서 내가 몇 배수를 주고 사는 게 주가 수익 배수 이제 펀데, 2013년부터 한 10년 동안 톱7 종목의 마진, 수익성을 보면 워낙 높은 데다가 최근에 다시 고점을 갱신해요. 성장성도 높지만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28%의 마진, 그러니까 진짜 뭐 독보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 포함을 해도 한 21%. 그러니까 보통 한 10%에서 15% 마진을 내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수익성을 보이고 약간 부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빅테크 7개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우리 2011년 말 대비 갱신한 데가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갱신을 했는데, 지금 높아진 주가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이익하고 이제 놓고 비교를 하면 주가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근데 그 기업 전망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아진 전망 가이던스랑 놓고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다. 주가를 그 기업의 매출과 비교하는 PSR, Price to Sales 배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편한 주가 수익 배수, Price to Earnings, PER 배수. 그래서 여기 PSR을 놓고 보면 2021년, 그러니까 주가가 작년에 폭락하기 전에 버블이었을 때는 PSR이 한 7배까지 올라갔어요. 이 톱10 종목이. 최근에 보면 이제 5.8배.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주가는 일부 더 많이 올랐지만 기업 매출액이 더 커지면서 그 배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고, PER 주가 수익을 배수를 놓고 보면 그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말에는 이 톱7 종목의 주가 수익 배수가 거의 40배에 육박을 했어요. 비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기업 이익 전망이 워낙 좋아져서 가령 엔비디아가 우리가 한 50배 넘게 거래되는 걸로 PER로 생각했는데 이번 실적 나오고 상향 조정 된 걸 감안하면 25배에서 30배. 그러니까 이 정도 다이나믹한 회사가 30배 밑에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 7, 8종목을 합친 그 주가 수익 배수가 지금 28배니까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퍼가 20배예요. 한 40% 프리미엄이니까 이 정도 믿을 수 있는 성장성도 좋고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R&D도 이렇게 잘하는 데한테 40% 프리미엄 주는 거는 저는 적당하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미국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세기 초에 전기가 보급이 확산이 될 때 20세기 말에 PC 보급이 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 산업들이 전력이 보급이 되고 PC가 보급이 되면서 생산성이 늘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AI가 앞으로 1, 20년 특히 이제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AI가 하드웨어 반도체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어디가 일단 초기 단계에 많은 혜택을 입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월가에서 분석을 한 거 보면 최소한 향후 5년에서 10년은 하드웨어, 인프라,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되게 결국 그 여기에 이제 이거를 구동을 하려면 파워풀한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의 시총이 뭐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는 과거고 결국 지금 주가가 미래 기대 대비 얼마만큼 반영이 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그 기울기가 바뀐 겁니다. 성장에 대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앞으로 3년 5년은 인프라, 하드웨어, 유틸리티 쪽에 투자가 된다면 엔비디아나 이런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좋고 그러면 이제 이 AI를 결국 어디가 제일 잘하느냐 근데 이제 AI 잘하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픈 AI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지분 인수하기 전에 우리는 잘 몰랐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AI 관련된 논문이 얼마만큼 발간이 되느냐. 그 미국의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주간지에서 분석을 한 건데, 지난 한 6, 7년 동안 AI 논문을 보면 가장 많이 발표한 데가 구글,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양들 한 명이죠. 그 다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고, 스탠포드 대학만 교육기관이고, 나머지는 메타, 아마존, 딥마인드인데 딥마인드는 구글의 자회사고 그 다음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49%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AI도 다른 대안이 물론 성공하는 회사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런 회사는 이제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AI에 수혜해주는 우리가 아는 이 7가지 종목에 거의 집중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투자가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게 금리가 갑자기 오늘 올라가면 오늘 그 장기 성장주 IT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톱7 종목이나 이제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약간 역외상관관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성장주들은 지금도 돈을 벌지만 앞으로 미래에 많이 벌 걸 기대해서 이제 주가 수준이 조금 높은 거 아니에요. 금리 상승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작년 연초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고 지금은 이제 미국 정부가 세팅을 하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거의 약으로 치면 8월 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종점에 우리가 도착한 건 아니지만 2년 내에 금리 인상은 종결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금리 올린 게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를 이제 미 연준이 모니터 할 텐데 큰 이변이 없다면 금리 인상은 이제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끝나고 정점을 찍고 그것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심각하게 종목의 악재로 작용은 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주요 업종 중에서 IT 업종이 수출 비중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도 순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뭐 방문하거나 출장 가면 카카오, 뭐 네이버도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이 중국에서는 구글 검색도 안 되고 메타,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개 종목 중에서 조금 중국 의존도가 꽤 있고 리스크가 있는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예요. 특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공장도 꽤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제조의 익스포저도 있고 그다음에 세 회사 다 중국에서 상당 부분 매출해서 이제 리스크는 있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또 분산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되게 좀 리스크가 적은 저평가된 종목을 먼저 골랐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 그러니까 그 7개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참 되게 이 구글 지주사가 독특한 게 세계 최고의 인력이 있고 최고의 IP가 있고 실력이 있지만 종목은 저평가가 돼 있어서 퍼가 한 20배, 21배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최고의 인력, 그 다음에 AI의 가장 지존입니다. AI 최고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을 많이 입을 거고 그다음에 되게 주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남으면 매년 수십조 원씩 자사주를 사서 매입을 해서 그래서 리스크가 좀 적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짜 AI가 확산이 된다면 수혜주를 입는 게 이제 알파벳 구글 지주사고 조금 다른 것은 최근에 화제가 된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최근에 보면 이익을 상향하는 정도가 뭐 50%에서 100%. 그래서 내년에 2024년 회계연도를 보면 퍼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한 1,00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려서 한 50% 수익성, 마진이 이 회사가 지난 분기에 45%였어요. 근데 이익이 더 마진이 좋아질 거거든요. 왜냐면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러면 순이익이 한 500억 달러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 나면 퍼가 사람들이 보통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40배가 아니고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죠. 오히려 또 리스크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알파벳 좀 안정적인,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인 수익성이, 성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종목을 골랐습니다. 네. 빅테크 톱7 종목 이렇게 ETF로 나온다는 게 너무 참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사업개미 투자가분들은 이제 대부분 테슬라 아니면 애플은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이제 이걸 들고 저걸 들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7개 종목을 골고루 분산을 해서 엔비디아에서부터 메타까지 하나의 그 바스켓에 다 이 7종목이 들고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지나다 보면 또 어느 종목이 잠깐 쉴 때가 있어요. 어느 종목이 또 그 성장성이 가속화가 될 때도 있고, 좀 분산화 효과도 있고, 아주 세계 최고의 인력을 갖고 최고의 R&D를 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고성장 하이 퀄리티 기업을 한꺼번에 한 큐에 우리가 ETF를 살 수 있다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하여간 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